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네, 뜨거운 여름, 네, 불볕더위 때문인지요? 아니면 정말 이 4대강 때문인지요? 여튼 지금 전국의 강 하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우리 정치권에서는 누구 하나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바쁘시겠지요. 흥행 안 되는 경선 어떻게 하면 관심 좀 끌어올릴까, 아니면 오르지 않는 지지율 어떻게 해야 하면 좀 올려볼까, 공천 뇌물 불똥 어디로 튈까, 나한테 좀 안 튀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런 거 고민하겠죠. 국민들 지금 물 걱정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기성정치권이 싫다, 제3의 인물로 자꾸만 국민들이 기대를 이렇게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식수인 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과 하천의 심각한 녹조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요, 이거 짚어달라고 캐더란마의 요청을 강력히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자, 먼저 앞서서 정치권 이야기도 좀 짚어보고 그리고 하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 모시고 여전히 뿌리 뽑지 못한 이분 워낙 확실하니까요. 박찬종 변호사의 공천 뇌물 실태 낱낱이 좀 밝히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낱낱이 밝히다니요. 예? 낱낱이 밝히다. 낱낱이. 예, 과거에 뭐 많이 경험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돈 없이는 정치를 못한다. 정치는 곧 돈이다.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 만나신 분들도 제가 내가 정치는 돈입니까? 솔직히 그렇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정치, 우리나라 돈 없이 정치 못합니까? 현재 헌법을 제대로만 지키고, 지금 경제민주화를 여야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만병통치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부 헛발질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민주화에 앞서서 정말로 제대로 된 대통령이 제대로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공약을 제대로 지키려면 정당 민주화, 국회 민주화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당 민주화라는 것이 헌법 조항에 있는 걸 모르고 있다고. 헌법 119조에 경제 민주화라는 그 표현이 있는 건 아는데 헌법 8조에 정당 민주화 조항이 있다고. 그거 뭡니까? 정당 민주화가 정당 민주화 어떻게 이렇게 돼 있죠. 정당은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할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하며 그 조직 목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공천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고, 그 정당 민주화의 핵심은 각급 후보의 공천이고, 그 공천은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민주적 절차라고 해서는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공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1인 또는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지배하는 그 정당 틀을 가지고 거기서 대통령이 솟아나온다면 그게 국회도 민주화되어 있지 않고, 다른 말로 한 말이 패싸움이라고 하는 여기에 경제 민주화를 위한 각급 법률안 이런 것이 어떻게 통과되겠느냐 이 말이야. 즉 9대, 10대, 12대, 14대 국회의원 오랫동안 많이 하셨는데 과거에도요 더 심했죠, 이 공천 헌금은요?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YSDJ 시절에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을 때는 야당 지도자들이 대통령 될 길이 막혀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의 소리는 오로지 국회에 한정되어 있을 그때의 선거 때, 이제 12대 선거 때 같은데 전국구를 헌금을 받았는데 그건 거의 공개가 됐어. 누구는 얼마나 했다. 그리고 그 사용처가 다 공개가 됐어. 모든 후보에 대한 기탁금과 선거운동비 다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당시 정권이 정치자금법도 없고 이럴 때니까 그거 하는 것은 손을 대기 어려웠다고. 왜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만 하더라도 자기들은 무소불위한 권한을 휘두르고 돈을 마음대로 주무르는데 야당이 그 찔끔찔끔 조금 그 사람들 기준으로 조금 받는 거 다 공개해서 하는 거 손을 안 댔지요. 그 숨통은 열어준 셈이지요. 그러나 그 YSDJ 시대가 끝났어. 끝나고 나서 2000년 16대 국회부터 삼김이 사실상
퇴조한 선거인데 16, 17, 18, 19대 네. 이 네 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그 파벌 정치가 그 당시에 군사정권 아래에서는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인데 이게 아름다운 것인 줄 알고 그 답습을 하다가 아주 악성 파벌이 형성되고 거기서 공천을 팔아먹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오늘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게 됐지. 과거보다도 지금이 더 엉망이다 이런 얘기네요. 물론이지요. 물론이죠. 과거보다. 이거 박 부장이 아시면서 괜히 그러시는 거 같네요. 아니, 그 항상 모른 체 하면서도 질문하고 또 아는 체 하면서도 질문하고 이러는 건데 제가 과거에는 아무래도 또 잘 또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도 직접 경험하셨으니까 이번에 그 예비 후보 때 그러니까 비례대표 되신 분도 그 예비 후보 잠깐 하신 분도 4억 넘게 썼다 이러는데 그러면 다른 국회의원들은 다 그거 지금 뭐 2억 미만으로 썼다는 사람들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거짓으로 이거 썼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저보고 이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게 새누리당은 지난번에 누가 뭐라 그래도 박근혜 위원장이 공천심사위원회를 임명했고 거기서 밀실에서 폐쇄된 공간에서 박근혜 위원장의 의도대로 지역구, 전국구 후보가 전부 그대로 결정이 됐고 네. 그러니까 4년 전에 이 친이계가 친박계를 몰살시킬 때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외쳤잖아요. 박근혜 네. 의원이. 네. 이번에 완전히 거꾸로 그게 어떤 보복적 차원이라고 할까 하여간 그런 느낄 정도로 완전히 친이계 몰살시키고 이렇게 몇 명은 살려주고 지난번에도 친박계 몇 명 살려줬죠.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박근혜 위원장 의도대로 움직였고 공천심사위원도 그 현계원 의원은 그 자기가 정치하는 목적은 네네. 박근혜 의원을 대통령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아주 친박계의 아주 핵심을 자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천이 밀실 야합에서 1인 지배체제에서 된다고 한다면 그게 공정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되지 않은 한 네. 줄을 서기 마련이고 네. 줄을 서면 돈이 결국은 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네. 경상도는 새누리당, 강남도 새누리당이니까 그 공천 받으면 임명장인데 그 임명장을 그냥 주고 싶겠어요? 전부 돈을 갖고 덤벼드니까. 그럼 현영희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공천원금 내서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더 있을 수 있겠네요. 우리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내가 17대 그 한나라당의 공천심사위원을 했던 사람, 내 이름은 못 밝히겠는데 네. 실제로 이 얘기를 들어봤어요. 네. 18대 때도 들어봤어요. 네. 얘기해 주세요. 공천심사위원을 하니까 네.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데 네. 자기 살림집이 있는데 네. 밤늦게 네. 새벽에도 들어가고 회의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아파트 문에 나타나면 네. 어디서 있다가 나타난지 두세 명이 자기를 따라 붙어갖고 위원님 또는 위원장님 네. 이라고 말씀드릴 게 있다고. 그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보면 나는 어느 구역인데 나는 이렇게 해서 이게 탈락할 위험이 있으니까 구제해달라고 그러고. 네. 그리고 나갈 때 큰 덩치를 두고 나간다 이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제 성이라고 그러고. 네. 그게 오늘 실태야.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고백을 다 받으셨군요. 17대 때, 18대 때. 내가 여기서 이름을 공천. 이거 이름 밝히지 마시고요. 이름 밝히면 그 사람 또 여기 또 수사 들어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 문화가 네. 이제 6.29 이후 이 직선제 개헌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 금년이 25주년이야. 네. 국회의원 선거 7번 치르고 연말에 6번째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민주화의 내용이 진전돼 가야 하는데 네. 아주 악성, 계보정치, 동공천, 밀실, 야합 이것만 점차 악성으로 축적돼 갔다 이거야. 네. 17대, 18대도 그렇게 했으면 바로 전이 18대였으니까요. 19대도 이렇게 아까 현기현 지금 공천위원 이야기가 3억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이거 뭐 검찰이 이제 진실을 밝히겠지만 만약에 받았다고 가정하면 이 파장이 더 커지죠. 이거 책임 어디까지 져야 됩니까? 박근혜 의원이 져야죠. 박근혜 의원이 져야 됩니까? 저는 박근혜 의원이 현재 상태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책임지고 어떻게 후보 사퇴해야 되는 겁니까? 후보 사퇴까지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예.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박근혜 의원이 지금 도전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대통령직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헌법 66조에 국가 원수로서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헌법 네. 수호 책임 뭔가 하면 정당 민주화에 대한 헌법 수호를 해야 됩니다. 헌법 8조에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는데 공천 등이 이와 같이 비민주적으로 했다고 하는 건 지금 이미 들통이 났지 않느냐. 이게. 네. 3억을 먹었느냐 더 먹었느냐 하는 건 지역적인 일이야. 네. 현재 상태에서도 이게 비민주적으로 된 것이 완전 들통이 났다. 이게. 그럼 민주당도 50보 100보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어찌 해야 되느냐. 대통령은 이 정당을 해산을 해야 돼. 정당 해산감이야. 네. 내 눈에는 분명히 내가 법률가 입장에서 변호사 입장에서 이게 해산감이야. 새누리당을 해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산에 헌법상 해산 사유에 지금 해당한다고. 그런데 헌법의 8조에 어찌 되는가 하면 대통령만이 해산 제소권이 있거든. 네.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정당 해산을 해야 돼.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기가 세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레임덕에 빠져가지고. 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고. 네네. 다음에. 그러면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당 해산까지라도 결단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네. 왜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정당 민주화를 싫든 좋든 짓밟아 놔놓고 그래가 그 기반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 정당 민주화를 강제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네.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이 공천원건권을 가지고 새누리당을 해체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물론이죠. 해산 헌법상으로. 제소 신청을 네. 헌법재판소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공개적으로 촉구를 했어요. 그게 17대 공천하는 걸 보고 말이지. 네. 어?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간에 이거 정당 해소 신청을 해라. 그 노무현 대통령 내가 개인적으로 꼬마 민주당도 같이 하고 네, 같은 잘 아시죠.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변호사도 내가 선후배가 네. 아니고 네. 그래서 속으로 당신은 돈키호테니까 네. 이거 한번 정말 제대로 해라. 네. 이게 이런 정당 이놈들 한번 이래갖고 버르장머리를 고치라고 내가. 네. 근데 청와대 못했죠.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민주당도 있으니까. 근데 공천위원 한 명이 이렇게 돈을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막 비례대표 순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막 그렇게 힘이 막강합니까? 공천위원이 여러 명이 있는데 거기. 여러 명이 있어도 거기 핵심은 결국 박근혜 새누리당 경우는 측근. 지배 아래 있고 저는 말이죠. 이 비례대표제가 없어야 돼요. 이 폐지해야 된다고. 이게 직능대표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직능대표. 현영 의원이 무슨 직능대표예요?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보당에서도 사고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능대표라는데 박 부장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직업이 2만 개입니다. 네. 2만 개에 50개의 국회의원 자리 놓고 여야 나눠갖고 무슨 놈 직능대표입니까? 네. 이거 대통령 책임제 아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전국구 제도 없어요. 이거 폐지해야 돼요. 네. 이게 내 소신이에요. 네. 부조리의 씨앗이 되죠 또. 부조리 씨앗이고 이것이 부패의 온상이고 그래 뽑힌 국회의원들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나? 네. 지금 우리가 새누리당의 이 공천원금 얘기하지만 다른 당도 자유롭지 못하죠. 지난번에 민주당은 한명수 네. 대표의 최측근인 사무부총장이 억대의 공천관계 돈 먹고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네. 자유선진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박선영 의원도 용기 있게 발언했지요. 나만 돈 한 푼도 안 내고 돼가지고 전부 해산감이야. 전부 해산감이야. 전부 해산감이야. 그러니까 이 해산감에 정당에 발을 디딘 대선 후보나 이 사람들이 정당 민주화는 이 얘기 안 해요. 헌법 8조의 정당 민주화거든. 네. 근데 경제민주화 조항은 그보다도 111조 뒤인 119조에 있어. 네. 앞에 거 안 지키면서 맨 뒤에 걸 끌어다가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고 하니 그게 진정성이 있느냐 이 말이야. 정치 민주화부터 먼저 이루어지고 그러죠? 거기에는 정당 민주화고요. 정당 민주화, 네, 국회 민주화. 네, 정당 민주화, 국회 민주화부터 먼저 정치권에서 하고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하는 게 순서다. 이런 그래야 네. 정치가 효율화되고 인원이 되고 안이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네. 그래도 또 국회의원 되고 그러면 뭐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좀 밥도 사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거기 또 보좌관이나 비서관들 또 뭐 언론 뭐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 하셨지만 돈을 좀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돈들이 어떻게 되면은 부조리를 또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 한 끼 요즘에 아무리 라면 먹는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에 네. 대해서 저는 말이죠. 네. 박 부장 생각이 아니고 일반 여론이죠. 일반 말씀하시는 여론. 것이니까 그렇죠. 네. 내가 아주 심각한 반발을 느낍니다. 네. 우리가 지금 복지는 네. 구라파 모델을 북구라파 모델을 차용한다고를 네. 아주 빛 좋게 얘기하잖아요. 네.
부끄러파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처럼 새까만 세단 차고 거들먹거리고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지. 자전거 타고 지하철 타고. 네. 이거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거들먹거리는 자리야. 거들먹거리다 거들먹거리는 보니까 자리. 사람들이 그놈들을 막말하면 도둑놈들로 보고 어딘가 정치자금 많이 거들 폼재고 거들먹거리고. 그러니까 이런 가서 얻어먹을 생각을 하게 마련이지. 네. 그러니까 이거 양쪽에 문제가 있는데 우선은 이게 정치자금법도 없애버려야 돼요. 네. 이게 OECD 가맹국 34개국 중에 한국이 말이죠. 국민 총생산, 국민 소득으로 비교해서 미국을 빼고 국회의원에 대한 유지비가 가장 많은 나라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당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주는 나라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독일이 있지 않느냐 그러더라고. 독일은 얼마 전까지 좀 주다가 살상 폐지했어. 정당 보조금 주지, 정치자금. 이게 다 국민 세금이에요. 그죠? 정당 보조금, 그다음 국회의원 정치자금 유지비하는 월급, 이런 것도 그리고 높다 이거죠. 후원금 받죠. 예, 후원금 받고. 예. 이번에 박근혜 의원이 오늘 보도됐지, 자기가 몸담고 있던 정수장학회, 문제 있는 정수장학회에서 그거에 최필립 씨하고 모두 또 후원금 냈더라고. 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이렇게 이중삼적으로 대우를 해준다고.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의 겸직은 허용이 돼야 되겠네요. 겸직은 허용이 돼야죠, 그러면. 그죠? 허용 안 해야지.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부끄러파처럼 우리가 좋은 모델은 따라가야 될 거야. 월급 적게 받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자원봉사자라는 심정으로 일을 해야지. 네. 혹시 또 국회의원 하면서 우리나라는 뒤에서 아니, 또 몽둥이로 치고 또 이렇게 하고 반대하는 사람 그렇게 아니, 하면 명지대 김영준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특권 누리고, 이권 해먹고, 그러면서 싸우고, 국회 안 열고, 이게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거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물밑에서 제3의 세력들을 모으고 계시다면서요. 안철수 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박찬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나서서 사람 모은다고 사람이 모아집니까? 제가 무슨 장기가 있다고? 지금 새누리당 주류로부터 발길질 당해 쫓겨난 사람인데, 네. 패족 신세가 되는데 내가 나서 사람 모을 수 있어? 네. 아니에요. 나 모은 일도 없고, 네. 뜻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은다고 하는 그 상황은 내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에 발을 담그지 않았던, 그리고 폴리패스가 아닌 진짜 교수들,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장관이나 국회의원 할 생각이 없는 그런 교수들이 진짜 나라를 생각해서 이 새누리당과 민주당, 이 기득권 정당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퇴폐적이고 황폐화된 정당 정치, 이것을 뭔가 갈아엎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줄 그것이 안철수 현상이니까. 네. 그 안철수 현상을 담을 그릇을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안철수 교수도 그 링에 올라가야 된다. 네. 그럼 박찬종 변호사도 오르면 어떻겠느냐 이러는데 요거에 있으면 나도 오르겠다. 네. 요런 것이지 내가 주도해서 만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네. 그냥 안철수 원장 혼자서 꽃가마 타고 가는 거 이거보다는 링을 마련해서 링 위에 올라가서 박찬종도 올라가고 안철수도 올라가고 여러 사람 제3의 세력이 올라가서 거기서 경선이랑 이런 걸 통해서 한 사람을 뽑는 게 더 모양새가 좋다 이런 얘기십니까? 그런 뜻인데 네. 제가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만나본 네네 드리십시오. 네, 만나본 일도 없고 네. 그런데 안 교수께서 대통령을 할 의지가 확실하시다면 그 링에 올라오라 이거예요. 지금 안철수 교수를 팔아먹는 사기 집단들이 100여 개가 있어. 네. 지금 이 국민후보 초대 연합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 링에 올라와서 두 가지 검증을 받아야 돼. 네. 먼저 정책 검증을 거기서 받아야 돼. 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냥 젊은 아이들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너희들을 위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말이지 등록금이나 취업하는데 얼마나 힘드느냐. 나는 너희들 사정을 잘한다. 나는 상식대로 모든 것을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평화, 복지, 정의, 사회가 돼야 된다. 이거 갖고는 대통령 노릇을 못해.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정당 민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대통령이 되면 정당 해산할 그런 배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경제 민주화의 내용은 확실히 어떤 것인가? 그 최태원 씨 문제 같은 거 그런 것도 그 링에 올라가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그 정책 검증을 받으라 이거야. 네. 그 검증을 받는데 나처럼
온갖 욕을 얻어먹고 상처투성인 박찬종이 같은 사람의 의견도 참고할 만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그 링에 올라오라 그런다면 그런 뜻에서 내가 올라오겠다는 것이야. 그가 동시에 그 개인의 사적인 것도 거기서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걸 나는 오늘 안철수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도 한번 검증을 받고 한 번이 아니라 네. 그걸 중심으로 네, 받아야 되고 개인적인 사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검증을 거기서 받고 그래서 일단은 한번 다져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 야당 통합을 하든 뭐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절대로 네. 기성정당에 가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기성정당하고 야권 연대에서 안철수 원장이 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이런 얘기죠. 모르죠. 안철수 교수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어떤 구체 정책을 발표를 했고 그것이 국민 눈높이 안철수 현상에 부합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백기를 들고 투항해 오면 몰라도 네. 거기 가가지고 민주당의 족쇄에 걸려서 당신 대통령 하라고 하는 것 해버리면 그 민주당이 그 대통령 발목 잡고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그 정당 해산 제소 신청 같은 거 네.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이번에는 6.29 이후 6번째 직선 대통령을 뽑는데 6.29 지금 4반세기 25년이야. 우리가 이 헌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치적 혼란이 왔다 이게. 그러니까 이 헌법대로 한번 해보자 이게. 이 헌법대로 하는 게 뭐냐 얘기야. 정당 민주화 해야지. 경제 민주화만 왜 얘기 안 하냐 이 말이야. 네. 안철수 원장이 야권 연대를 통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안철수 현상에 대한 국민적 보답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도 안철수 교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네. 하라는 사람 가운데도 독자 후보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안 교수를 지지하는 75%는 정당과 손을 잡지 야권 연대하지 마라. 네. 당당하게 혼자 나오고 그 어떤 지금 제3의 세력의 그 경선 라인 그걸 구축해서 거기서 우리 변호사님하고 다 같이 나와서 정책 검증, 사적인 개인 검증. 국민추대 연합이라는 그 틀 위에서 당당하게 나가서 양쪽 정당을 함몰시켜야 이 정치가 한 바로 선다. 오겠습니다. 네. 자, 이거 궁금해요. 요즘에 막 도덕성 그러잖아요, 정치인들한테. 그런데 도덕성이 좋은 사람이 일을 잘하느냐? 이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일은 조금 못하는데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 그러나 일은 잘하는데 도덕성이 조금 약한 사람. 물론 일도 잘하고 도덕성도 높으면 좋지만은 만약에 이런 갈등이 있다면, 선택의 갈등이 있다면 어떤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야 합니까? 글쎄, 그 까다로운 질문인데, 네. 지금 말이죠. 백마를 타고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네. 무지개 타고 내려오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네. SNS 시대에 완전히 까발려져 가지고 네. 온갖 흠들이 다 드러나요. 네. 그러니까 영웅 대망론이라고 하듯이 지도자 그런 백마 탄 기사 지도자는 탄생할 수가 없어. 그런 적도 다 흠이 있다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도덕적으로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니 나는 깨끗하다. 좀 외람되지만은 안철수 교수는 지금 그런 상태야. 네. 그 어떤 의미에서 그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이 정치판이 똥구대기면 그 똥구대기에 손발을 담가보고 나서도 깨끗해졌느냐. 그 깨끗해질 수 있다면 그건 도덕적으로 깨끗해진 것이요. 그런 사람은 나는 정책도 잘 집행할 수 있으라고 본다. 이게. 네. 네, 말 이해를 하시겠어요? 네. 갑자기 똥무대기에 나오니까 거기에 집중하다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도덕적으로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러워졌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깨끗해진 과정을 거쳤느냐 네. 하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똥구대기를 어떻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재활용. 그죠? 깨끗하게. 왜 그러면 그 같은 과오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오늘 우리 변호사님 지금까지 출연하신 중에 가장 멋진 하루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가야 될 방향, 이 나라 국가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안철수 원장은 반드시 오늘 이 프로를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본인이 고민 많이 하실 텐데, 네, 오늘 박정진 변호사님의 이 고견을 잘 들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철수 교수를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어요. 네. 그런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달려붙는다 그래서 네. 내가 안 만납니다. 그래서 네. 공중파를 통해서 당당하게 내가 건의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해도 되죠? 우리 박 변호사님. 아닙니까?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영리한 분이니까 네, 알아서 채널 듣게. A를 통해서 내 말을 알아들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이요, 녹색도 아닌 쑥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역시 심각합니다. 저 아랫역 낙동강은요, 더 심각합니다. 정화시설을 거친 수돗물에서 벌써부터요, 악취가 납니다. 서울시의 민원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민들 가운데서는 수돗물 먹기 불안해서 비싼 생수 사다가, 부자들은 그렇게 해도 되죠. 서민들은 어떻게 그 비싼 생수 사다가 밥 지어 먹습니까? 네, 지금 부자들은 생수 사다가 밥 지어 먹는답니다. 일각에서 지금의 이 녹조 현상이 4대강 공사 전에 미리 예견됐던 일이다. 이렇게 환경단체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환경단체에 몸담고 계신 전문가 한 분, 그 다음에 제가 서울시 물관리국장을 모셨습니다. 네, 당국 관계자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요. 네, 당국 관계자라기보다는 이제 서울시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초 후에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